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용산 화산경마장 앞 주민농성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마사회가 기습적으로 용산 화산경마장을 개장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나서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라고까지 했는데도 마사회가 밀어붙이기식 개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용산 화산경마장 개장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정말 화가 나는 일일 텐데요. 지금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용산 화산경마장이 뭐가 문제인지, 왜 그동안 개장을 반대해 왔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농성장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 용산 화산경마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께서 나오셔서 저희 팟짱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용산 화산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이면서 그리고 학부모인 정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방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심여고 졸업생이자 성심여중 학부모 정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현옥. 네. 네, 어머님. 네,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 김요세피나입니다. 네, 김요세피나 어머님. 네, 3명을 말씀해 네. 주신 거죠? 네. 네, 저희가 신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앉아있는 이 농성장 언제 설치가 된 건가요? 꽤 오래됐죠? 네. 작년 1월 22일 날 저희가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예. 거의 500일 가까이 된 거 아닌가요? 497일인가요? 예, 500일 3일 있으면은 예, 500일이죠. 500일이에요. 예.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 추방 대책이라는 게 구성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마사회가 여기 화산경마도박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2013년 5월 1일에 네. 선생님, 주민, 학부모들이 모여서 화산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선생님,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그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도 포함해서요. 네, 종교인까지 포함해서요. 네, 네, 정방 대표님께서 그 추방 대책이 대표를 맡고 계신 거고요. 네, 저희 공동대표. 네, 예.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네. 이 정말 500일 가까이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그리고 항의, 반대 집회한 거는 거의 800일이 다 돼가죠. 이제 그렇죠. 770일 네.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긴 시간 끈질기게 용산 화산경마장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현옥 어머님. 저는 여기 이 동네 오래 살았어요. 네, 가까이 좀. 예전에 이 근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네가 참 많이 안 좋았었어요. 우범 지역처럼 막 밤에 깡패들 뛰어다니고 그리고 술집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동네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는 동네에 잘 알던 이제 같이 자랐던 오빠들이 네. 여기 취미로 왔다가 나중에 이혼하신 분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또 나가서 객사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제 경마장에 와서 10,000원 했는데 10만 원 벌었다. 재밌더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용돈 벌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한동안 없어져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규모가 또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또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학교를 네. 보낸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저한테는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제 모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더군다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심여고도 졸업하신 예, 거잖아요. 저 졸업했죠.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선배님. 동문. 예, 동문이죠. 네. 네. 좋으시겠어요. 아유 뭐 훌륭하신 동문이 대통령이라서 아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동문의 덕을 좀 볼 줄 알았는데 네. 역전 보셨어요? 1년 넘도록 동문이 답이었고 그리고 예. 정말 이 화상 경마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생들 그렇죠. 때문에 예, 예. 학생들이 정말 이 나쁜 환경에 또 영향을 받을까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이런 것 때문인데 이 동문께서는 이 대통령 자리에 계신데도 별 조치를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네. 자기 동문이라서 나서면 좀 그럴까봐 안 나서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대책위에 참여한 지는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네. 1년 좀 넘었는데 그 전부터 해오신 거잖아요. 꾸준히 반대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모교 또 은사님들도 나서시고 하시거든요. 여기 집회 오시고. 네. 저희 박근혜 선배 은사님께서도 지난주 그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그 수녀님께서. 네. 그렇게 하는데도 왜만 한다는 거는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예, 있다. 저는 이제 많이 서운하고요. 네. 삐졌습니다. 아예 대통령 동문께서 예, 삐지셨네요. 삐졌습니다. 네, 김요세피나 어머님께서는요? 저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조금 컸어요. 다행히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은 성심여고를 안 다니고요. 이 전자랜드 앞에서 농성장 앞에서 저기 동작구에 있는 숭이여고와 성남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네. 다른 지역에서 성심여고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이 도박장 앞에서 버스를 타는 아. 예,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애들도 있지만 여기서 네. 그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도박장 건물을 계속 보는 거네요? 네, 봤죠. 근데 저희는 도박장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뭐,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네, 오피스 건물이 들어오나. 네. 근데 왜 구멍을 뻥뻥 뚫어놨지? 투명하지 못하게? 아.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그게 들어선다 하니까 또 저는 좀 골치 아픈데 좀 가입되기가 싫어서 사실은 한 얼마 동안 이제 엄마들이 반대할 때도 저는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애써. 예. 근데 마음이 참 편치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어허. 이제 그런데 마음이 편하게 있었을 텐데 알고도 피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저 시골에 살 때, 저 지방에 살 때 그 지방 축제를 할 때 네.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음. 근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납치될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할 뻔한 이제 어떤 분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애를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네.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오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물론 오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 어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과 여기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희 딸이 당할 뻔했던 그런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딸은 지금도 힘들어해요. 네. 23살인데 남자친구를 못 사귀어요. 남자는 못 믿을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을 벌어질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사회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마사회가 아니고 국가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위험에 누군가가 빠뜨려서 무슨 꼴을 봐야지만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되었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이 아무런 뭐 해악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강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뭐 외면하려고 했으나 내 앞에 이렇게 놓인 거를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네. 엄마들로서는 자식들을 지키는 것 어. 빼고는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살 만큼 예. 살았어요 이제. 와. 저희가 그 사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려다가 살만큼 살았어요. 그 말에 웃게 되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네. 이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네, 정광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이거 반대 운동을 했을 때 2013년 10월에 네. 고3 여학생이 사실 살인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예. 그때도 도박 중독자가 야자 끝내고 오는 여학생을 그렇게 무참히 죽여서 저희가 그때 반대 운동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농성을 꾸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네. 국가가 300명이나 애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지금 3년째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네. 마사이가 아무런 그런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강행한다는 것은 네. 저는 너무 국가가 지금 정말 안전이라고는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메르스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생각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상식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도 해답을 못 내놓는 나라인데 네. 그나마 우리는 이게 좀 그분들에 비하면 세 발이 피지만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닌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을 못지않게 네.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비상식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예. 많은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김요세피나 어머님 말씀이었고요. 정윤옥 어머님. 네. 아이들은 좀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 반응이 좀 어때요? 이 화상 경마장이 저희- 생긴다. 저희 건물이 들어섰다. 애들은 그러니까요. 이제 처음에 몰랐다가 네. 저도 이제 그 설명회를 듣고서 이제 그때 아파트에서 입주자 설명회를 했어요. 네. 이제 마사회 이거 화상 경마장이 저는 마가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 용산구청장이 그때 뽑혔을 때 얼마 있다가 자기가 맡겠다 이렇게 네. 날라온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아이가 입학하면서 한번 학교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거기 참석해서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뭘 했다는 거지? 1년 넘게 구청은 무엇을 했나 했더니 뭐 어느새 영업 허가가 나고 구청에서도 이제 뭐 몰라라 하는 그러니까 구청장은 몰랐다고 하고 뭐 그 해당 공무원의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럼 이 나라는 공무원이 잘못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뭐 대표 그 전에 건축 허가를 낸 그 박장규라는 분은 임기 마지막 날 그거를 사인을 하고 가셨대요. 예. 그분이 이제 말썽이 그분이 좀 많았었는데 임기 마지막 날까지 말썽을 피고 가신 거예요. 네. 그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민들은 조금만 범법을 해도 경범죄로 처벌받고 뭐 해도 처벌받고 하는데 네. 나라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국민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대신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질 만한 분이 책임을 못 진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또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실책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사회가 저렇게 국회의원들도 무시하고 농림부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모교 앞에다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도 나무라지 않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협의해서 하세요. 이런 네. 식으로 한단 말이죠. 정말 국민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도박장에 이렇게 목을 맬까. 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싶은데 편하게 걷거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도박장에 오시는 분들 등만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배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뜯어내면 되는 거죠. 쉽게 벌 수 쉽게 있죠.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이 네. 어떤 노력이나 땀의 결실보다는 한탕주의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임기 동안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싹싹 긁어 모아서 내 치적으로 삼겠다. 네. 마사회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여기를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얼마를 벌게끔 내가 했다라는 자기 치적사항으로 지금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쓰는데 나라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그 저항감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박 저거 집회를 하면 같이 가자고 하면 안 와요.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작년에 이제 기습개장 때 네. 그 영상이 있어요. 그 경마 고객들하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막 욕하시고 그러는 걸 봤죠. 저희 네. 애들도 봤기 때문에 도박장 앞에 가면 도박꾼들 있을까봐 싫다, 무섭다고 얘기하고 이쪽으로는 걸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 보러 가라고 니들끼리 가라 그러면 싫다고 누구 만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에도 그랬는데 문을 열고 나면 이 거리는 아이들이 다닐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마사회는 그러더라고요. 못 다니게 하라고. 아니 아이들을 여기 못 지나가게 하라고 엄마들이 단속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아니 그 우리 동네예요. 적반하장이네요. 적반하장에서 예. 작년에 정말 뭐 어떤 그 도박하시는 여자분은 네. 성심여고 애들 담배 피는 거나 챙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네 딸들이나 챙기라고. 네 딸들 여기 못 지나가게 해. 위험한데 왜 지나가게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큰 길만 건너면 바로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예요. 어디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집 앞을 못 나게 집 하고 앞을 못 나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키워 집에서. 그렇죠. 바로 옆에가 한강공원인데 어디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수학여행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진짜. 정말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고 예.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국민이 알아서 해라.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을 네, 이렇게, 김여수피나 네, 어머니. 어린이들을 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라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이들이 항상 어린인가요? 그렇죠. 그럼요. 2, 3년 지나면 걔네들이 성인이 되는데 걔네들은 여기가 도박장인 걸 알고 피해 다닌 애들은 언젠가 모르면 네. 안 가지만 도박장이 있는 걸 알면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 번은 들리게 된다고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그런 어린애들 위험도 오지 말라 있겠네요. 오지 말라 하는데 그럼 도박장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것도 할 필요가 맞는 없어요. 게 네, 저희가 정방 대표님. 네, 농성장을 꾸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오셨어요. 네.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도 오시고 근데 그 중에서는 한 학부모님 오셔서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옆에 이런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애가 갔더라. 그래서 수소문 해봤더니 친구들이 다 가봤더라. 남자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소년기 네. 우리 아이들은. 남자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반드시 막아야지. 학교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이 규정이에요. 한 해당 경마 네. 베팅액 거는 게.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봤더니 500만 원씩 베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한 분이 이렇게 500만 원을 쌓아놓고 베팅을 해서 저희가 마사회 처장한테 아니 500만 원씩 베팅하는데 이걸 레저라고 얘기하냐 도대체 마사회는 한 도박이죠, 해에 도박.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좀 나라의 이상하네요. 아줌마도 걱정하는데 예. 공기업 간부가 그게 할 말입니까? 정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정상적인 건 고치지도 않고 뭘 정상을 하겠다는 건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 게 아닐까요? 비정상을 아, 정상화해서 비정상적인 걸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마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화산경마장이 학교와 가깝긴 하지만 원효대교 북단 고가와 12차선 도로가 있으니까 학생들 동선과 이용객 동선이 겹치지 않다.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금토일에만 경마장이 열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아이들은 조금 전에 김소피나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아이들은 도박장 앞에서 학교를 다녔다고요. 예. 하고 다른 애들은 또 여의도나 저기 신길동, 대방동에서는 또 이쪽으로 오고요. 차를 타고 차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애들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백화점도 여기로 다녀요. 네. 동네 앞에 길 하나 건너가지고 다니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옮겨가는 게 편한데 왜 우리 보고 이 많은 시민들이 다니지 말라 하는 게 좀 약간 사이코들 아니에요?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죠. 그렇죠. 사이코라는 게 용어죠, 방송에서도 용어. 나오는 정상적이지 용어입니다.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네. 지난번에 제가 이분들은 무슨 간담회나 무슨 뭘 하시면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동네 주민들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저 어디 강남 어디 큰 호텔 같은 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부모님들 몇 명, 한 서너 명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들어봤는데 그 교수님들 연구하시는 것들 자체도 이게 우리 동네 와가지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네. 일본에 있는 거 베껴다가 그냥 발표나 하고 여기 마사회 앞에서
그 학교 다니는 다니는 사람들은 통학생들은 한 2-3명밖에 없더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 2-3명 중에 2명이 저희 아이들인데 몇 시에 보셨냐고. 제가 아는 인원들만 해도 한 10명이 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왔던 애들이 예. 대방동이나 신길동에서 오는 애들, 제가 아는 애들만도 10명이 넘는데 2-3명밖에 없다 하면 그 2명 중에 분명히 우리 애들이 있었을 거다. 도대체 몇 시 몇 분에 보셨냐고. 우리 애들 통학 시간에 네. 언제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네. 편의상 그냥 이렇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피해가 없다, 단연 통학로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냥 꾸며낸 그런 말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 종로나 이쪽에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기독 다양한 곳에서 와요. 네. 카톨릭 재단이기 때문에 네. 신자들이 또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사회가 통학로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건 학교 정문 앞은 아니다. 그렇지. 이 말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 말이죠. 예, 진짜 사실 통학로라는 것은 네. 그 우리가 정말 학교 보건법에 200m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학교 보건법도 많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200m에 그런 유해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 그 정도는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다. 사실은 더 넓혀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 단위로 200을 정해놓은 건데. 아니 그 200m는 그 한 10명, 20명 들어가는 오락실 그러니까요. 같은 거를 네. 규정하기 위한 거 아니고 오락실하고 어떻게 7-8천 명이 들어가는 도박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그래서요. 2,000m 맞습니다. 내지는 그러니까 3,000m를 그 법이 해야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개정안이 나와 있죠. 네, 개정안이 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사실 12차선 도로로 막아져 있다 하는데 도로만 건너면 바로 학교다. 이 말을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뒤집어 보면 그렇게 뒤집어 볼 수 있죠. 예, 사실은 도로만 건너면 학교기 때문에 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 저희로서는. 뭐 그리고 앞에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막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서 네. 조금만 가면 학교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태평 전 회장님 만났을 때 아니 도로가 마사 38선이냐. 회장이요? 예. 예. 어떻게 38선도 아닌데 아이들 보고 건너지 말라 하고 그리고 여기 오는 경마 고객들이 거기를 안 네. 지나간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니까 집에서 건너오지 비 말라고 나오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치. 그거를 네. 보여줄 자신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네. 작년에 정혜영 어머니, 예. 기습개장 때도 실제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맞고 이러니까 경마하러 네. 오신 분들이 뭐 저희랑 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저녁에 학생들한테 병 휘두르시고 횡단보도에서 그리고 깨진 병. 병을 막 휘둘러서 그래요? 위협을 하시고 욕을 하고 니네 성심요구 불타버려라 불 지르겠다 이런 예.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만났는데 뭐 그랬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뭐 옷을 이제 복장을 제한하거든요. 마사회가 나름 노력을 한다고 반바지, 슬리퍼 못 신게 해요. 근데 샌들은 되고 또 막 이런 이상한데, 자기네들이 또 준비해줬던데? 예, 자기들이 또 가서 사 입고 오라고 안내도 해주고요. 네. 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옷 가지고 이제 많이 좀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럼 바지 벗고 다니라. 막 이러면서 또 그런 막 성폭행적인 말, 성희롱적인 말도 네.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이제 그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도.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고가 일어나야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건지. 네. 그런 식으로 그때도 400명 기준 개장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12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럼 그분들이 동시간대에 우르르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저희 네. 성심여중고가 아마 1200명, 1500명 정도 되나요? 예, 1,1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저희 학생들이 여기 쭉 섰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주 금토일을 이 동네를 활보를 하실 거고 음. 그러면 이 동네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네. 길 건너에 가는 거를 막을 수도 없고 길 건너에 그런 유흥가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들도 없고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수밖에 생기죠. 없죠. 예, 네. 저희가 사실 이거 하면서 많은 이제 방송 네, 그런 전망 것들을 대표님. 모니터를 예. 했는데 화산 경마장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전단지를 주면서 사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불법 도박장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겠냐. 합법적인 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불법 도박장 더 센 데다 가는 거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경마장이 있는 인근에는 그런 불법 도박장 그리고 뭐 차당포 저희는 잘 알지도 못했던 차당포. 차를 걸고 돈을 아, 벌어서 전당포 전당포 식으로. 네, 차당포 그다음에 그리고 유흥시설 집당포도 생기겠다. 함부로. 근데 그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산 경마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마사회가 아니
좋게 하겠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걸 좋게 고치란 말이죠. 왜 지금 용산부터 좋게 하겠다는 그거는 정말 유치원생도 안 믿을 말이잖아요. 너 이제부터 잘해라 하는 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고치면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잘해라 한다는 거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작년에 예, 김요세핀 어머니. 예, 그 분당에 한번 갔다 왔어요. 분당에 있는 마사회 그 화상경마 도박장. 예. 거기를 한번 갔는데 그 건너편에서 그 건너편 식당에서 2층에서 제가 나오시는 분을 6시쯤 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어요. 휴대폰으로. 아, 기자시네요. 기자 본능이 있으시네요. 네, 그때 네. 촬영을 했는데 그 우리가 왜 옛날에 흙 있는 곳에 가보면 개미들이 막 줄지어 가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새카맣잖아요. 새카만 머리들이 2층이니까 새카만 머리들이 줄지어 가지고 한 20분 이상을 계속 따라오는데 예. 전부 다 좀 이렇게 힘없이 다들 기분 나쁜 표정으로 줄줄이 따라오시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뭐 술 한잔 하고. 예. 한 8시까지, 6시부터 한 8시까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서현역 쪽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배회하시면서 술도 마시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남의 동네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용산 뭐 원효로 이쪽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길 하나 건너면 다리 하나 건너면 여의도도 심각한 문제예요. 서울 시내 지도를 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정말 딱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여의도 마포 뭐 서울 시내 전체가 이것 때문에 메르스로 이렇게 감염되듯이 네. 서울 시내 전체가 오염되죠, 이거는. 아, 이 정말 경마 이 도박장 이 문제가 메르스처럼 그런 문제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호흡기로 감염되잖아.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소문나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문으로 감염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예. 제가 이제 여기 오래 살아서 몇 분 아는데 주민분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오빠들이죠. 오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쫓아보냈어요. 오빠 여기 왜 왔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올 수 있구나. 내 네. 남편도 지금 감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아니, 생각을 저는 지난 하죠. 30일 날 저희가 제가 아침 9시 네. 반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내일을 준비한다고 31일 날 개장한다 하니까 이제 걱정하면서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근데 엄마 공부도 다 끝났으니까 한 2-3시간만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온대요. 근데 가슴이 철렁.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 네. 취미생활이니까 가슴이 철렁 하는 거예요. 네. 아, 얘가 내일부터는 도박장에도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 동네를 떠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는 금토일만 되면 온 가족을 감시하면서 제 옆에 스토커처럼 따라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네. 장윤선의 팟짱.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은 그게 네, 전망 뭐 대표님. 과장이 아닌 게 저희가 도박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경마로 20년을 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자기가 가게 된 게 그 아는 형 가게에 갔는데 그 형이 옷을 챙겨 입더래요. 네. 어디 가냐니까 좋은 데 간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근데 그때 방배동에 이제 이게 화성경마장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가게였나 봐요. 그래서 방배동에 갔는데 20년 전에 5,000원을 걸고 61만 원을 따셨대요. 그래서 그 대박 처음 났네요. 네, 그 짜릿하네. 처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20년 동안 경마를 하면서 아이고. 집
다 날리고 이혼 당하고 모든 친척들이 자기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페인이 돼서 지금도 아프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처음에 이게 합법시설에 가는 건데 뭐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친구 따라 가고 그냥 재미삼아 가고 놀면서 가고 뭐 레저라 하니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레저로 갔다가 레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또 10만 원으로 규정을 지키지도 않는 이런 시설이 국가에서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마사회 화상 경마는 정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레저가 아니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네. 무서운 저는 도박인데요. 이게 이 알면 알수록 이 화상 경마가 참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서만 사라지면 참 좋겠다. 다른 동네로 가라. 뭘 외곽 이전해라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외곽 이전 가면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죄냐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어차피 자기들이 정식 개장을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저렇게 난리 치니까 이참에 국민적인 여론을 좀 얻어서 마사회를 좀 폐지했으면 구조조정을 차라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기업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산에서 잘못 걸렸다. 네. 용산은 국회도 가깝고 서울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국회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거든요. 네.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또 방문도 할 수 있고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전 국민적인 저항. 네. 그러니까 마사회는 화상 경마로 하는 화상으로 하는 모든 사행 산업을 이제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예, 전 국민적인 저항에 네. 뿌리칠 것, 이렇게 부닥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조용히 좀 자기들이 퇴로를 조금 열어줄 때 차라리 이렇게 철수하고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마사회를 그나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네.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들이 퇴로는 막히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 휘말릴 수밖에 없다. 네. 엄마들은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이 50도 넘었고요. 특별히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성당에 나가고 그냥 테니스나 예. 치러 다니고. 근데 금토일 평생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네. 돌아가면서 와요. 저희는 마사에 잘 걸렸네요, 이번 네, 기회에. 잘 걸렸죠. 잘 걸렸어요. 네. 할 일 없었고 저는 사실은 이 싸움 하기 전에 약간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갱년기 우울증이요. 갱년기 우울증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마사회가 딱 좋은 일을 저한테 시켜준 거예요. 어느새 갱년기 우울증이 사라지고 목표가 생겼어요. 네,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요. 네. 우울증 치료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네.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사회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앉아서 편하게 지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선거 때 투표나 좀 하고 어디 그렇죠. 계좌번호 보이면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네. 나의 양심에 좀 가책을 좀 덜고 이런 행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 지금은 제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50 넘어가지고 예. 저같이 행복감을 느끼는 아줌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지금 어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만 네. 이게 어떻게 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든 엄마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엄청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 저는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마사회 막는 거에 제 마사회가? 50대를 바치겠습니다. 네. 진짜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광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거는 아빠와 나의 그 정치 성향이 달라도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저희 문제거든요. 정치 성향이 다릅니다. 네. 학교 앞 도박장. 네. 학교 앞 도박장을 옹호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예, 진보 그거는 보수 문제가 아니죠. 그럼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진보가 아니고 진보 보수가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네.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아까는 말씀 안 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제일 말씀 잘하세요. 김요셉이나 어머니. 예, 우리 정현옥 어머님. 예. 네. 저는 제가 어저께 이제 어제죠?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너무 길었던 그제. 하루라. 그저 그제인가요? 일요일이에요. 예. 날짜 예, 감각이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이제 문화센터를 갑자기 연락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네.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연락이 왔나 봐요. 노래 아. 교실을 하더라고요. 문화센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예. 마사회에서 이번에 이 건물을 지어서 화상 경마장을 열면서 이 건물이 다 도박장이 아니다. 예. 이 건물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더 많다.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네. 솔직히 그 마사회가 문화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 몇 그래요? 분을 붙잡고 어디서 오셨냐고 네. 여쭤봤는데 여의도, 우면동, 뭐 부천, 인천. 아유, 멀리서 오셨어요. 예, 공짜라서 아. 지하철도 공짜시고. 지하철도 공짜시고 네. 그래서 몸을 뭐 움직여서 내가 오니까 치매 예방에도 되고 좋아 이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 여기 지금 다른 층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음. 도박꾼들 여기서 지금 배팅하고 있어요. 어머니 했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도박장 아니라고 이러시면서 네. 그분들은 여기에 정체성을 도박장이 아닌 순수 문화센터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뭐 개인이 선택이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뭐 막는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네. 아, 우리 보고 이제 할 일 없다 할 일 없이 음. 앉아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사회가 늘 얘기하는 게 그 문화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높죠. 이게 도박꾼들한테 돈 빨아가지고 그 문화센터라는 당근을 주면서 네. 주민들한테 유화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겉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장애 발매소와 문화센터는 공존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종의 이제 나이트클럽하고 댄스학원하고 공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댄스학원은 정말 문화센터로서 문화적인 강좌를 하는 거지만 나이트클럽은 유흥시설이잖아요. 네. 밤에는 나이트클럽, 낮에는 뭐 댄스 강습소 그 이런 식의 비유보다는 나이트클럽에서 도서관을 하는 도서관? 게 네, 적절한 비유일 것 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사회가 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무슨 뭐 그런 걸 했던 건데 개인이 하는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더 육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지하경제 양성화. 아니 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막기 근절하기 위해서 아, 불법 도박 막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합법적인 거예요. 걸 해야 합법적인 된다. 걸. 그러면 예. 마약도 계속 음성적으로 늘어나면 그렇게 할 건가요? 마약은 계속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도박은 나쁜 계속 건 나쁜 도박이에요. 거죠. 그거를 도박꾼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박을 양성화하자. 또 이거는 마약 중독자가 많으니까 마약을 차라리 약으로 해서 약국에서 사게 하자라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네. 사회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이 합의를 봐서 막는 거잖아요. 법을 네. 만들어서. 그럼 지금 마사회의 도박장은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요. 레저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레저가 아니라 그냥 도박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법을 손질을 해야죠. 지금 상황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우후죽순 만들어가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문화 집회시설로 인가가 안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왜 같이 있어요? 자기도 이게 이해가 안 간대요. 공무원도요? 예. 이게 왜 노래교실하고 도박장이 같이 같은 예. 날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있냐? 했더니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없냐? 했더니 관련 법이 없을 수도 있죠. 문화시설로 예.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알쏭달쏭 하시다고 제가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드릴게요. 네, 김요섭인 어머. 예.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오시고 저기 지하철을 타고 제가 타고 추적을 오시고요.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시나.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무리 지역에 다니시기도 하는 걸 보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문화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 어쨌든 사람들은 출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수입해가 오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예, 저희 동네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하고 저희는 이 문화센터는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뭐 키즈 카페, 뭐 요가, 영어, 문화시설로 쓴다. 뭐 탁구도 가르쳐주고, 네. 뭐 에어로빅도 하고 하는 문화시설로 이용하고 금토일만 우리가 이제 도박을 그 화상 경마를 하게 하니까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키즈 카페도 이용하고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손주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도박장 양성 사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손잡고 아빠 엄마 손잡고 그 키즈 카페에 오던 애들이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19세 나이가 이상의 되면. 나이가 되면 도박자가 되는 거죠. 도박자 양성 사관학교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럼? 도박 꿈나무죠. 도박. 도박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네, 저는 정말 지금 대표님. 마사 회장을 사실 2명을 다 봤어요. 장태평 전 회장도 만났고 사실 현명관 회장도 만났는데 장태평 그래도 전 회장은 이런 시설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수용을 했거든요. 네. 아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수용했는데 현명관 회장은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여놓은 거는 19세 미만 출입 금지인데 퀴즈를 드리겠다는 게 그러니까요. 퀴즈가 같은 19세 건물 미만인 안에.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나 그 야비한 게 문화센터 노래교실이 원래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장을 어제 그 지난주에 그저께, 단행하면서 금토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래교실에 오는 분들하고 우리하고의 마찰을 유도를 하는 거죠. 예. 진짜로 정말로 참 공기업 회장 야비하죠. 깜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야비해. 그냥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갖고 있는 공권력을 휘두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은 작년에도 여기 승마 체험하고 막 그랬거든요. 유치원생 불러서. 근데 이제 어. 인근의 유치원들이 안 하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니까요, 아는데 다. 예. 몰랐다가 한 유치원이 왔다가 얼른 철수해서 갔어요. 제 친구 애가 거기 다니는데 예. 여기 왔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딸 거기 다니지 않니? 야 오늘 어디로 체험학습 갔는 줄 아냐? 근데 모르더라고요. 장소까지는. 그래서 야 거기로 갔어 했더니 그래? 그럼 전화해야지.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애들 다 철수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근처에서는 정말 눈치가 이용할 보여서도 사람이 그렇게 할 없죠. 수가 예. 없는 거죠. 원장이 정말 그 유치원 운영을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과천 어린이집에서 왔고 이제 과천이나 뭐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여의도에서 오시고요. 그때도 작년에 그 기습 개장하고 나서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승마 네. 체험하면서 이용객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이 근처 주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어떤 엄마는 초대한 거지, 지나가시다. 초빙. 초빙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여의도에서 버스 타고 여기 전자랜드 예. 쪽 오시다가 잠깐 들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애 데리고 와서 그걸 해요. 그러고 나서 마사회 빌딩에 들어가서 놀고 네. 마사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은 네. 이게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홍보를 거죠.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지역 주민들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안 이용 가죠. 안 하는데 예. 또 아까 김효섭 어머니 말씀처럼 수입을 해오는 해오는 거죠. 수입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니 토 일요일 날도 그 노래교실을 운영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도박꾼들이 못 들어가니까 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저희 엄마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차마 그 조그만한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업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들을 동원하신 거죠. 예. 저 인천에서 수입하시고 네. 저기 상봉동에서 수입하시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하신 것 제가 같더라고요. 그 말씀 드렸어요. 네네. 어르신한테 어르신 지금 토요일 금토일은 여기 영업하겠다고 도박장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층에서는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몰라 나는 연락받고 왔어.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만나기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서너 분 들어가시면서 어머니 오시지 마시라고 주말에 오시면 누가 보면 할머니가 경마장 드나든다 소문 난다. 그럼 자녀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겠냐. 오해받으실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여기가 그런 데냐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계속 세뇌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문화시설이고 여기 도박장 상관없다. 깨끗하게 운영하기 네. 때문에 봐라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매일 한다 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경마장 주변은 쓰레기가 많고 우범 있으니까 우범 지역이니까 뭐 안전 지킴 해가지고 노란 띠 두르고 빨간 띠 두르고요. 두르고 빨간 예. 곤봉 들고 뭐 아줌마 아저씨 젊은 청년 해갖고 둘둘 다녀요. 저희 동네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 동네는 그런 거 없어도 범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무서워서 못 건넌다는 38선을 건너서 주택가 곳곳에 들어와서 청소한다고 돌아다니고 지킴이 한다고 돌아다니고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 도로를 넘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학생들은 넘나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우르르 건넌단 말이에요. 네. 여기 그 도박장 앞에서 내려서.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박장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마주보지 않는 건 통학로로 인정 안 하고 학생들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사실 뭐 네, 쓰레기 정광 대표님. 뭐 그런 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그 건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에서 하는 일이 도박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박을- 행위는 바뀌지 않죠. 도박을 하면서 사실 외관만 깨끗하게 하고 거리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뭐 기사들이 있으면 댓글, 희한한 댓글도 많이 있어요. 네. 도대체 뭐 이런 거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얼마나 주위 시설이 안 좋은데 뭐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뭐 나이트클럽 다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외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삼천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네. 사실은 보여주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 크지만 가정교육도 크지만 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큰데 도박장을 보면서 자라는 건 그거는 정말 어른들이 보여줄 게 아니라고 생각이 그건 들거든요. 정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 보니까 성심여 중에서 보이더라고요, 학교가. 그 도박장 건물이요. 예, 너무 가깝죠. 교실에서도 보이고요. 교실에서 보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심지어는 같아요. 어떤 아이는 네. 안방에서 보인대요. 자기 집 거실에서 하고. 그래서 얘는 등교 하교 그 저희 집 앞에 놀이터에서도 보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서도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요렇게 아파트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언덕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건너에서 웬만한 곳은 다 보여요. 앞에 건물이 가리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이 얘를. 동네에 저만큼 큰 높은 게 없어. 크고 네. 깨끗한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다고 뭐가. 보이는데 써머즈도 아니고 뭐, 그 안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보이냐고. 아니요, 제가 한 번씩 엄마들한테 생심인데. 예, 엄마들한테 네. 웃기자고 제가 얘기를 해요. 웃긴다고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제가 커피 믹스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 전에는 커피를 안 배웠대. 먹었어요. 아니 우연히 누가 준 달콤 쌉쌀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면 17, 18이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이 20kg 이상 쪘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커피만 마시면 믹스만 마시면 좋고 맛있고. 좋으니까. 근데 무지하기도 했지만 맛있기 때문에 가고 운동하다 보면 여름에 시원하게 냉커피로. 쫙쫙 들이키면 네, 막걸리 잘. 마시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살이 찌고 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안 만들어내면 제가 안 먹는다고요. 52인 지금도 제가 그거를 못 끊어갖고요. 예. 온 가족이 막 숨겨놔요. 오늘 남편이 고해성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믹스를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사정해갖고 퇴근길에 하나만 사오라고 저희 남편은 차에 숨겨놔요. 네. 마누라가 막 마약 달라 하듯이 하나만 줘 하면 네. 챙겨와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하지만 곧 후회를 해요. 근데 네. 안 만들어내면요 동네에서 안 팔면 제가 그 커피 믹스 중독에서 빨리 해방이 돼요. 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네. 돈만 주면 가서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평생 제가 못 끊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를.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더니 정광 사회학과 대표님.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박은 사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박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박을 가보는 하는 거지.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보이니까 한번 가볼까? 예, 회심에 그래서 갔다가 사실은 돈 공급되니까. 네. 돈을 벌면 또 없으면 가는 안 거예요. 해. 도박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박장을 만든다기보다 도박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기는 네. 그런 수요가 창출, 네. 수요가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정답이다. 화산 경마장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용산부터 사실 없애는 것으로 국가적인 첫 단계를 나라 꼈으면 바로 좋겠습니다. 세우기. 예. 네. 나라 바로 나라 세우기. 세우기. 예. 용산에서 시작될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500일 가까이 천막 농성도 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그동안 뭐 집회하고 그리고 반대 활동하시면서 어렵거나 힘들었거나 아니면 또 재밌거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는 하나씩 어려웠던 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게요. 예, 저는 작년에 기습 개장한다고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가 기다렸는데요. 네. 근데 도박 중독자들이 미치긴 미쳤더라고요. 저쪽에 막 저쪽 벽을 타
정식으로 이게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못 오니까 네. 저쪽에 보면 이제 밑에 낭떠러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건물에 거기를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시면서 막 예. 미치니까 하고 싶어갖고 제가 막 커피 믹스를 찾아가지고 막 구석구석을 다니듯이 그 사람들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올라오지 마세요 막 해도 위험합니다. 이러고. 예, 네. 해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더니 제가 막 막고 있으니까 막 10원짜리 욕 더하기 100원짜리 욕까지 막 섞어가지고 엄청 욕을 하시는데 네. 그때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 사나흘을 겪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제가 마치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네. 든 거예요. 뭐 XX 같은 년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나아가던 우울증이 그 욕을 들으니까요. 한 3일 들으니까 그 주 내내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눕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당연히 것들이.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이 네, 없는데 생전 처음 들었어요. 네, 생전 처음 이런 당하시니까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참, 정현옥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참 마사회 덕분에 지역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오래 살았지만 저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별로 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워낙 동네에서 오래 사시고 그래서 아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얼굴이 노출되면 제가 좀 생활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동네에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나쁜 점은 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죠. 뭔가 이제 바라시는 그분들이 정말 경제 활성화 그렇죠. 이런 뭐 건가요? 네. 뭔가 있어서 그런 찬성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우리가 이런 마사회가 없었다면 서로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거든요. 미워할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네. 없는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 주민들을 이렇게 뭐랄까 갈라놓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편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서로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어색한 누구 거. 안녕하세요 해놓고 이 사람이 마사회를 찬성할까 반대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 엄마가 마사회를 반대하나 찬성하나 하면서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그리고 동네 이슈다 보니까 처음에는 얘기들을 서로 안 했어요. 사실은 네. 이 사람의 성향들을 서로 모르고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요즘 조금 나라에서 막 세게 하잖아요. 뭐 자기 의사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겁을 주기 때문에 눈치를 네. 많이 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검열하게 되고 그렇죠.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갔다가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 가장 나쁘고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교육 환경 좋아서 저는 일부러 이 동네를 선택을 해서 친정 근처에 이제 둥지를 틀고 살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성심 여중고 보내려고 산 거예요. 딸 네. 교육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제 인생의 최대의 그 황금기이자 목표이자 보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 학교를 저희 딸들이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네. 제가 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들한테도 여기를 다니게끔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떡하니 지금 교실에서 보이는 도박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커요. 저희 애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예. 사회는 이렇게 올바르고 국가는 이렇고 이런 설명을 하다가 여기만 얘기가 나오면 팍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어른들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막지 않느냐? 왜 정부에서는 엄마 네. 왜 안 해줘? 참. 박근혜 대통령은 왜 안 해줘? 우리 선배라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예. 맑게 가질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안타깝네요. 네.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르죠. 내용과 다른 현실, 예, 괴리감 괴리감 많이 큽니다. 들죠. 예, 맞아요. 네. 대표님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 아유 고생 솔직히 많으셨죠?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2013년 5월 1일부터 네. 지금 790일이 넘게 지금 아. 하고 있는데 안 힘들었다면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뭐 학교 앞에 집 앞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른으로서 학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해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 싸움 할 거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네. 그리고 힘들고 내가 이런 거 하라고 정치인을 뽑아놨는데
나는 우리 집 안 지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정말 맞는 게 맞나? 그런 생각 계속 하죠, 사실. 네. 예,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는데, 근데 또 너무 힘들다 하면서도 애들 보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예. 우리의 후배들이 계속 여기를 다닐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에 그 살인 사건이 났던 그런 네. 경우가 혹시나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다 방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사실 매 순간 힘들고 그랬는데도 마사회가 이렇게 모든 여야는 물론이고 뭐 교장 선생님들까지 다 나서서 그러게요. 서울시장 뭐 사실 저는 구의원, 뭐 시의원, 예, 뭐. 저는 사실 국감에 2013년 국감에 제가 증인으로 갔을 때 네. 해결이 됐는 줄 알았어요. 국감내가 국정감사회까지 가서 이 아줌마가 네. 막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를 옹호하고 여야를 망언하고 막 다 하는데 해결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지금 제가 국감을 또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니 국감 스타. 국민권익위가 사실은 이건 옳지 않다 얘기했을 때도 저는 이건 게임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네. 국민권익위가 철회하라고 해도 그 다음 바로 기습 개장을 하는 임시 개장을 하는 마사회. 도대체 마사회가 진짜로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좋다 한판 붙어보자 그런 마음이 더 강건하게 들었습니다. 예. 이뭐 굳은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분들 만나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좀 안전하게 만들고 더 아픈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땡볕에 나와서 단식을 하고 이 집회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 쪼개셔가지고 이 천막 저희 인터뷰 진행하는데 계속 차 소리가 들리잖아요. 버스 소리, 트럭 소리,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얘기하는데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 계속 앉으셔가지고 또 날씨 더워지는데 이렇게 밤에 주무시는 남자분들이 가장 고생 밤에? 많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숨은 잠자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다는 거를 여기 와서 그러니까 병원하시고 거의 이제 여기서 자고 가면 다음 날 생활이 힘들 근데 정도로 더위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더위는 추위가 엄청나요. 괜찮은데 추위가 추울 때가 추위가. 힘들고 더위도 정말 엄청나요. 아니 그리고 모기도 많고 작년에는 그나마 하느님이 네. 도우셔서 또 성심 학교에서 진행해서 그런 주축이 돼서 그런가 태풍도 좀 덜 오시고 아하, 네. 근데 올해가 이제 장마나 그러게요. 예, 큰 비바람이 오면 이제 이 천막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그래서 좀 보니까 뭐 컵라면하고 생수 그리고 김요세핀 어머니 좋아하시는 커피, 믹스. 믹스 커피도 있고 참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이게 하나하나 들여놓은 살림들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살림이 늘어났군요. 네, 처음엔 네.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선반도 주소 오고 네. 또 선반 주소 가정집처럼 이렇게 좀 돼 모기장도 있어요. 있고. 예, 모기장도 있고 냉장고도 갖다 그동안 놓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기서 투쟁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살림집 못지 않습니까? 네, 살림집에 살림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라디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심심하실 때는 저희 팟짱도 들으시면서 네, 팟캐스트 네. 들으시면서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마장 문제가 단지 용산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되고 앞으로 또 계속 활동도 하실 테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 앞 도박장 강행하는 마사회 철폐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서명지도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네. 강행하는 마사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온라인 서명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나요? 예. 예, 그 주소가 나오게 되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홍보를 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현홍 어머님. 네, 저는 이게 좀 요새 많이 사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 어머님 문화센터 가신 어머님 말씀대로 개인이 선택이지 뭐 이러는데 네. 개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개인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모여 살잖아요.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돌봐야 되고 또 내가 가정을 만들었으면 내 가정이 아이들이 남편이 사회에서 정말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게 서로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누군가의 아빠가 누군가의 남편이 이 경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남편만 아니면 돼, 내 아이들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용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서울시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도박장들하고 지금 한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많이 응원 좀 보내주시고 마사회 철폐운동 하는 거 협조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요세핀 어머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천막을 지키고 있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막 오셔요. 어떤 단체에서도 오시고 네.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 동안에 이제 쌍용차 집회를 시청 근처에서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또 무슨 세월호 집회를 한다고 작년부터 계속해도 별로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기가 참 면목이 없고 민망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집회를 계속 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한번 더 알아주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도 일부러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걸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들여다보게 되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이 왔을 때 되게 고맙고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쭉 들어봤는데 정말 이 용산 경마장 문제, 용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또 단지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마사회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마사회가 정말 우리 국회나 정부보다 힘이 세서 그런지 왜 이 한국 마사회 이런 경마 도박장 이거 만드는 이 행위를 왜 중단시키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데요. 우리 이곳에서 500일 가까이 농성장 농성하시고 800일 가까이 항의 집회를 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그 결의와 그리고 이 항의 집회에 계속 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